네, 이어서 알칸 명명법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용법하고 IUPAC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관용법은 이미 관용적으로 명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용되던 우리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듯이 사용되던 그런 명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외워서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더 복잡한 화합물들을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 IUPAC 규칙에 따라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저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구조이성질체가 많은 경우 이들을 모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화학 구조들을 이 규칙에 따라서 명명을 해주게 됩니다. 관용명은 비교적 탄소 원자수가 적은 화합물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고리형하고 이제 나타내는 부탄과 펜탄의 이제 구조식하고 명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관용명으로 부탄, 펜탄, 그리고 아이소부탄, 아이소펜탄, 네오펜탄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에 따라서 두 번째 탄소의 알킬기라고 뒤에 이제 다시 나올 건데요. CH3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소부탄이라는 관용명을 쓰게 되고요. 5개의 탄소를 가졌으니까 펜탄이죠. 근데 N펜탄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요 두 번째나 요게 두 번째가 될 수도 이게 두 번째가 될 수 있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요 구조 형태를 아이소펜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탄소에 아예 두 개의 알킬기가 들어간 이런 형태를 네오펜탄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관용명으로 이미 굳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 IUPAC 명명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알케인의 기본 이름은 탄소 원자수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칸을 붙이면 됩니다. 앞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했죠. 거기에 칸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책에서는 자꾸 이 케인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영어 발음 그대로 칸으로 말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서 케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계속 칸으로 앞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탄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곁가지라고 해서 알킬기 또는 작용기, 치환기가 들어가 있을 때의 명명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IUPAC 명명에서는 앞쪽에 격가지의 위치, 그다음 격가지의 개수, 격가지의 이름을 표지를 해주고요. 뒤쪽에 어미사슬이 이제 주사슬이 되는 거고요. 탄소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거는 5개니까 이제 펜탄이 되겠죠. 주사슬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주사슬은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2번과 3번 탄소의 2번, 3번 위치. 이게 알킬기거든요. 몇 개? 알킬기가 탄소 하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탄의 메칠기가 되는 거죠. 2번, 3번의 2개죠. 다이, 메칠, 작용 격가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미사슬, 주사슬은 펜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2, 3, 다이, 메칠, 펜탄이 되는 거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사슬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며 탄소에 이게 왜 2구, 이게 3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1, 2, 3, 이게 3이고 4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번호의 결정 방향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규칙들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만 생각 마시고 그 규칙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CH4, 메탄에서 수소가 하나 빠져 있는 결합 가능한 형태를 우리는 메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메칠, CH3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형태들을 수소가 하나 빠진 형태를 이제 알킬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될 거고요. 알킬이란 알칸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말하고요. 뒤에 칸 대신 2를 붙여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알칸에서 플러스 1이 되고요. 고리형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R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칠, 탄소 하나일 경우 두 개 있고 에칠, 프로필, 부칠,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곳에 7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메탄은 수소 하나 빠지고 메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결합이 하나 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아니면 결합을 하고 있던 상태라든지 메탄은 에칠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를 알킬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의 수가 3개인 경우 C3죠. 이거를 이제 프로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각각 프로판의 고유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1, 2, 3 3개의 탄소가 존재를 하고요. 이 끝에 쪽에 수소가 빠진 형태를 이제 프로필기, 알킬기죠.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중간에 2차 수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 2차 수소가 빠지는 형태를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관용명이에요. 그래서 모양과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에 쪽 1차 수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꽉 찬 형태죠. 1, 2, 3. 세 개가 다 차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1차 수소. 그리고 여기는 두 개만 수소를 갖고 있죠. 그 두 개니까 2차 수소로 표현을 합니다. 2차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알킬기가 되면은 아이소프로필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부탄 이 경우는 더 복잡해요. 부탄은 탄소가 기본적으로 4개죠. 4개의 사슬 형태고요. 그래서 기본 형태는 끝에 쪽에 수소가 빠지면은 부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슬 형태에서 중간에 2차가 빠지게 되면은 세컨 두 번째 부틸이라고 해서 부틸이라고 부릅니다. 2차 부틸. 그리고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를 하죠. 구조 이성질체 중에 이 CH3가 하나 중간에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 기본 형태를 아이소부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소부탄의 바깥쪽의 수소가 1차 수소가 제거가 된 형태를 아이소부틸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간에 있는 수소, 3차 수소가 빠지게 되는 경우 이 3차 수소는 지금 수소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결합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 3차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 있으면 2차 3개 꽉 차 있으면 1차죠. 그래서 3차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3차 부틸기라고 해서 터트 부틸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에서 수소가 빠진 걸 색 부틸. 오케이?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탄과
기본적인 구소 이성질체를 가진 아이소부탄이죠. 이 형태를 기억을 해 주신 다음에 2차 바깥쪽에 1차 수소가 빠지면은 아이소부틸, 3차 가운데서 빠지면 3차 수소 빠졌으니까 3차 부틸, 텟 부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2차죠. 수소가 2개에서 빠졌으니까 3개에서 빠지면 1차. 수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면 3차죠. 이런 이름들은 다 관용명이에요. 관용명이라는 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아이소프로필. 아이소프로필을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탄소에 2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수소 하나가 있고, 한 번 더 꺾어지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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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하나 더 붙게 된 거죠. 아이소프로필. 관용명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틸, 부탄, 부칠, 색부칠, 아이소부탄에서 아이소부칠, 텟부칠. 오케이. 그래서 관용명이 쭉 표현되어 있는 표입니다.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메칠, 에칠, 프로필, 1, 메칠, 에칠. 부틸, 2, 메칠, 프로필. 1, 메칠, 프로필. 1, 다이, 메칠, 에칠. 이게 이제 약속에 의한 IUPAC 명명으로 했을 경우에요. 이거는 페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벤젠고리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있는 형태를 이제 페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용명으로는 아까 앞에 나왔듯이 N프로필, 아이소프로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소부칠, 색부칠, 텟부칠, 그 다음에 메칠렌.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관용명을 구조, 형태와 함께 모양과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꺾은 구조는 제가 하나씩. 아이소프로필은 기본 형태가 Y자고요. 2메칠 프로필 아이소부칠은 아이소부칠은 끝에 이렇게 있고 하나가 더 있죠. 아이소부칠. 이렇게. 텟부칠도 뭐 비슷한 형태 구조 가질 거예요. 색부칠, 텟부칠. 그쵸?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치환기 이름, 뭐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X, 할로젠 치환기고요.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도, 아미노, 시아노, 하이드록시, 니트로, 알킬.
이게 왜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 명명할 때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지 할로,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도, 아미노, 시아노, 하이드록시, 나이트로, 알킬 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칸의 명명법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어미사슬을 찾는 겁니다. 1번 어미사슬. 어미사슬이란 구조식에서 가장 길게 연속된 탄소사슬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의 경우는 탄소 5개, C5,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진 게 가장 긴 사슬이기 때문에 펜탄이라고 어미사슬을 결정을 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잊더라도 1, 2, 3, 4, 5가 되거나 1, 2, 3, 4, 5가 되죠. 여기서 가면 1, 2, 3, 4, 1, 2, 3, 4. 제일 긴 탄소의 숫자는 C가 5개 있는 형태가 가장 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미사슬은 펜탄이 되는 거죠. 1번 어미사슬을 결정한다. 가장 길게 연속된 탄소사슬을 가진 어미사슬. 2번 탄소수가 가장 긴 사슬이 2개 이상 존재 시 똑같이 탄소 숫자가 길게 나오는 게 2개 이상 존재 시 치환기가 많이 치환된 사슬, 그러니까 치환기가 많이 붙어있는 사슬을 어미사슬로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 2개를 예를 보면 가장 긴 탄소 사슬은 C7, 탄소 7개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은 치환기가 2개가 되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치환기가 하나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치환기가 많은 쪽으로 어미사슬을 선택해 주어야 돼요. 뭐가? 치환기가 많이 붙어있는 쪽으로.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어미사슬을 결정한다. 첫 번째, 가장 긴 사슬로. 그리고 긴 사슬을 결정하는데 똑같은 2개 이상이 존재할 때는 치환기가 많이 치환될 수 있는 형태로 어미사슬을 결정한다. 세 번째, 탄소 사슬의 끝에서부터 일련 번호를 붙인다. 탄소 숫자를 결정하는 거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탄소의 숫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치환기가 붙어 있는 탄소의 번호가 더 어떻게? 낮게 되도록 붙인다는 겁니다. 제3규칙, 치환기의 숫자가 낮아지도록 탄소의 일렬 번호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이 안 가고 이쪽에서 이게 1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치환기가 숫자가 낮아져야 되니까. 1, 2, 3, 4, 5, 6으로 결정하면 치환기가 2번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 메칠, 핵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번이 되죠. 5, 메칠, 핵산. 이거는 땡 틀린다는 거죠. 왜? 세 번째 규칙, 탄소 사슬의 일렬 번호를 결정할 때는 탄소 붙어 있는 취향기가 낮은 번호가 되게끔 탄소의 일렬 번호를 결정을 한 상품. 그래서 이게 1번이 돼야지 이게 1번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세 번째 규칙이에요. 1번 어미사슬을 결정한다. 2번 어미사슬은 똑같이 긴 사슬이 있을 때 치환기가 많이 치환될 수 있는 사슬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결정된 어미사슬의 탄소 일렬 번호는 탄소의 번호 숫자는 치환기 번호가 낮게 되도록
1번 탄소를 결정해서 숫자를 결정해 준다. 4번. 2개 이상의 치환기가 있을 때는 낮은 탄소의 번호가 우선한다. 라는 거죠. 동일한 치환기의 수가 2개이면 다이, 3개이면 트라이, 4개면 테트라, 5개면 펜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작용기의 숫자를 표현을 해준다. 동일한 작용기일 경우. 오케이? 동일한 또는 다른 취향기가 같은 탄소에 2개가 있을 경우는 각각 취향기 앞에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고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저렇게 취향기 숫자를 얘기하고요. 이 아이의 취향기는 C2번, C4번, C7번 취향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왜 틀릴까요? 반대로 탄소의 숫자가 1, 2, 이쪽이 1번이 되면은 2번 취향기 5번, 7번에 있게 되죠. 어느 게 맞는다? 취향기의 숫자는 최대한 낮은 숫자가 되도록 탄소의 번호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2, 4, 7 똑같은 메칠이 붙어 있어요. 몇 개? 하나, 둘, 세 개. 투리, 메칠, 어미사슬, 주사슬은 8개죠. 8번 옥탄. 그래서 247 트리 메칠 옥탄이라고 명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57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낮은 탄소 치환기가 배열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다음 예로 동일한 치환기가 2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때는 2, 2, 1, 2, 3이 아니고요. 2예요. 1, 2 낮은 탄소 번호의 치환기가 있을 수 있도록 2, 2 다이 2개니까 메칠이죠. 메칠 하나, 둘, 셋, 네 개. 부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서로 다른 취향기 2개가 동일한 탄소에 있을 때는 각각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1, 2, 3, 4, 5, 6, 7 해준다? 아니죠. 취향기 탄소 위치가 낮은 게 있을 수 있도록 1번 탄소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1, 2, 3, 4, 5, 6, 7이 돼야 3번에 치연기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메칠 2개니까 에칠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메칠과 에칠은 누구를 먼저 쓴다? 알파벳 순으로 결정합니다. 메칠은 M이고 에칠은 E죠. 3번 탄소에 에칠기가 붙어 있고 3번 탄소에 메칠이 붙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는 헵탄이죠. 헵탄. 해서 3에칠, 3메칠, 헵탄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치환기는 누가 먼저 나온다? 알파벳이 낮은 숫자. 오케이? 이게 4번 규칙입니다. 복잡한가요? 점점 복잡해지죠? 마지막 5번 규칙인데 2개 이상의 다른 취향기가 있으면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 규칙 3, 4에 따라 붙인 번호를 해당하는 치환기 앞에 각각 표시한다는 거죠. 알파벳 순이 치환기 번호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치환기 개수를 나타내는 다이, 트라이, 테트라 등은 접두사는 알파벳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칠, 메칠, 프로필, 부칠 이런 식의 이름들을 기본 작용기에 치환기의 알파벳에 취급을 하고요.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소 프로필, 아이소 부칠에서 아이소는 포함합니다. 알파벳 순서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도 제일 긴 어미사슬은 7개고요. 이쪽에서부터 1번, 이쪽에서 1번 해도 1, 2, 3, 4, 5, 6, 7 3번에 있고요. 여기서 해도 3번이죠. 근데 이것과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대요. 왜? 치환기의 알파벳 순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쪽은 메칠이고요. 이쪽은 에칠이에요. 그러면 에칠이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1, 2,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메칠을 1, 2, 3으로 했죠. 그러면 이거는 M이고 2니까 이쪽이 3이라는 건 틀린 거죠. 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조의 이름은 3, 에칠, 5, 메칠 7개니까 헵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5에칠, 3메칠, 헵탄 하면은 틀린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과 정답을 같이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규칙을 잘 적용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5번을 보시면은 모든 앞에 나왔던 어미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치환기가 많은 쪽으로 어미사슬 가장 긴 거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치환기의 숫자는 낮게끔 결정하는 거, 그쵸? 그리고 똑같은 게 같은 치환기에 있으면은 숫자에 만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다른 치환기가 있더라도 표시를 해줍니다. 뭐에 따라서? 알파벳 순에 따라서. 그리고 치환기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이름이 다르다. 이거 하면은 알파벳 순으로 치환기의 순서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에 예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긴 어미사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어떻게 해도 C6가 가장 긴 사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취향기를 보면 되죠. 이쪽을 1번으로 택한다고 그러면은 3번이 될 거고요. 이쪽을 1번으로 택한다고 그러면 2번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1, 2, 3, 4, 5, 6으로 갈 것이냐? 답을 보면 실컷 한번 보세요.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왜? 치환기의 숫자가 낮아지는 규칙 앞에서 3이 있었지만 그 규칙 3, 4는 뭐예요? 우선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 3, 4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 순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에칠이고요. 메칠이 2개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2번 메칠로 갈 것이냐 3번 에칠로 갈 것이냐 라듯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작용기는 숫자가 낮은 게 우선순위로 가야 되니까 1, 2, 3, 4, 5, 6이 맞는 거죠. 그리고 순서는 알파벳 순을 택해서 명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4, 에칠, 2에 2개죠. 2, 2, 다이, 메칠, 핵, 산이 됩니다. 2, 2, 다이, 메칠, 4, 에칠, 핵산 하게 되면은 알파벳 순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나왔던 기본적인 이 어미사슬 취환기가 많이 취환된 사슬을 긴 사슬로 선택한다. 취환기의 숫자는 탄소 번호가 낮게 되도록 선택한다.
두 개 이상의 취환기가 있을 경우 낮은 탄소의 번호가 우선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3,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2,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을 결정을 해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체의 이름은 4, 에틸, 22, 이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메틸 핵산이 맞는 명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한번 명명을 해 봅시다. 꺾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탄소의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끝에는 탄소라고 했어요.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은 탄소 하나, 둘, 셋, 7개가 될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2번, 4번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러면 탄소의 숫자는 이미 방향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이게 작용기, 이게 치환기라는 얘기죠. 작용기 또는 치환기. 그쵸? 이쪽에서 가면은 너무 멀어지죠. 1, 2, 3, 4가 되고 5, 6이 되니까 이건 2, 4를 먼저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해 준다라는 거죠. 어미사슬은 7개니까 헵탄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아이소 프로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짝대기 하나하나 메틸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얘기했어요. 앞에서부터 얘기하나요? 뒤에서부터 얘기하나요? 알파벳 순이 낮은 것부터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미사슬도 나왔고 순번도 결정이 됐고 치환기의 이름도 알고 아이소 4, 아이소 프로필 2, 다이 메칠 헵탄. 치환기가 2번하고 4번에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 주었으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요 기본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짝대기 하나는 탄소니까 기본 메칠이고요. 아까 여러 고유 명사들 봤을 때 그 형태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 형태가 프로필에서 중간에 수소가 빠져서 이제 들어간 아이소프로필. 터트 붙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 형태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알칸의 명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맞추기 전에 고유명사라고 하는 형태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소프로필, 꺾은 형태로 구성을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그거를 아예 암기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Y는 아이소프로필, 그리고 아이소 부칠이에요. 아이소 부칠, 그리고 하나 있고 더 있죠. 그냥 3번 꺾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탄소. 이게 이제 텃붙이라고 얘기하고요. 닭발 모양으로 생긴, 색 붙이고 닭발 모양으로 생긴 게
텄 부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소부칠, 아이소프로필, 아이소부칠, 그리고 텄 부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외워서 기억을 해 주시면은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소프로필, 아이소부칠, 색부칠, 텄부칠. 네, 그러면은 알칸의 명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사이클로 알칸 명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